안녕하십니까. 속도사전으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별초라는 한자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한자로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자라는 것은 하나하나씩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문자지만 하나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결합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합성어라고 합니다. 영어도 합성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누고 쪼개서 그걸 우리가 이제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한자의 뜻을, 각각의 단어의 뜻을 이해했을 때 이 합성어, 삼별초란 단어를 우리가 쉽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글로만 표기하고 있죠. 모든 교과서나 문서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별초를 이렇게 쪼개서 공부해도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자의 기능은 뭐냐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 삼별초라는 것은 단지 한자 삼별초의 발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분석을 해도 시옷과 아란 모음과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결합된 하나의 발음 이외에는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이렇게 껍질만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 속을 이렇게 먹으려면은 이렇게 한자로 표기된 한자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삼별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만화 보면은 이 몽골군하고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삼별초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도까지 후퇴해서 이렇게 전투를 계속 치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삼별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을 모르면 또 한자는 의미가 없겠죠. 자, 석삼, 달별, 뽑을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단어의 뜻. 아, 이러한 군대를 간단히 표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삼별초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특별히 뽑은 군대라는 뜻이겠죠. 특별히 뽑은 군대인데 3개, 3개의 부대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3개의 특별히 뽑은 군대, 3개로 구성된 특별히 뽑은 군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속도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별초 이렇게 한자가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렇게 뜻을 다 적어놨죠. 석삼, 달을, 뽑을 초. 그래서 특별히 별자를 뽑고 뽑아서 뽑을 초, 조직한 세계, 석삼, 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별초로 처음에 구성이 됐다가 나중에 신의군이 별도로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귀신 신자에다가 정의로울 의자, 발을 의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귀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음 또 정신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마음이 바른, 마음이 정의로운 그런 군대 이렇게 되어 있죠. 신의군은 어떤 사람으로 편성되어 있냐면은 몽골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한 사람들, 이렇게 송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구성된 이렇게 특수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한자가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자에 대해서도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석삼은 뭐 간단하죠. 보기만 해도 이게 3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이래서 속삼이란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달을 별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 칼로 나눌 그런 별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칼이 이렇게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가르다 그런 뜻을 가진 가를 영 칼로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이제 변형된 글자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칼도자가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를 과란 처음의 모양에서 이제 가를 영이란 이런 글자로 변형이 됐는데요. 그 모양만 변했지 뜻은 변한 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칼도자가 더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다 또 다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요것은 이제 뽑을 조자인데요. 여기 또 나눌 수 있겠죠? 이 적을소, 이게 적을소 자죠. 이건 이제 손수자입니다. 이렇게 변으로 썼을 때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원래 뽑을 초는 풀을 뽑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책에서 일정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베껴 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뽑을 초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베낀다는 뜻이겠죠. 옛날에는 이제 그 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또 베낄 수 있는 그런 수단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손으로 거의 다 베껴 썼습니다. 그래서 삼별추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 특별히 뽑은 세계 부대로 편성된 군대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삼별초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자하고 연결된 단어가 바로 일종의 이제 끝말잇 가하고 비슷한데요. 초본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보통 주민센터 가면은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호적 초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류를 보통 띄는데요. 전체를 띄는 게 아니라 본인 것만 띄는 것을 바로 초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본자가 근본본, 뭐 뿌리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그 호적이라는 그런 책에서 일정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베낀 것이 바로 요즘에 이제 손으로 베끼는 게 아니라 그 복사기로 이렇게 베끼는 거죠. 어, 호적에서 일정 부분, 본인 부분,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만든 서류가 바로 초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삼별초하고 초본에 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